안녕하세요. 이번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246페이지 반가로 3번 형식적 탈세법 그것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체납 초분 면탈범. 면탈이라는 거는 의무를 회피한다는 의미예요. 의무 회피. 자, 구성 요건 체납자 또는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그 허위의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압수 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는 행위 및 방조하는 행위다. 그리고 처벌은 조세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 계약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3년이에요. 3년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방조 및 거짓 계약 승낙의 경우에는 2년 2천만 원 이렇게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 등에 대한 위반범. 동그라미 1번 세금 계산서 등의 부정 발급자. 부가세법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아니면은 계산서, 뭐 종이든 전든 다 포함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 학교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위반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기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학교표를 제출한 경우,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자료상, 대표적인 얘기가 자료상이거든. 자료상.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수수하고 그 관계를 증빙하는 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거든요. 근데 재화나 용역의 발급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세부에서 종이만 아니면 전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실물이 없고 실체가 없고 그냥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포탈, 탈루, 그럴 의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서, 어떤 이제 그 경제 질서를 위해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입니다. 자료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가세법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 포함해서 발급해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통정하여, 즉 서로 꾸며서 작당하여, 그 말이거든요. 작당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세금계산 학교표를 제출한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 발급받은 자 양쪽 다 처벌을 해요. 양쪽 다. 자료상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얘도 거짓된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했다, 질서 위해범이다 라고 해서 같이 양쪽을 다 처벌을 합니다. 이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에게 부가세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업들 일일이 나오는데 다시 잘 봅시다. 기업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세법에 따라서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 학교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이나 매입세금계산 학교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이게 다 보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부가세법, 어떤 건 소득세법 또는 이제 법인세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과세사업자 10% 부가세가 붙는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을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보면 식당,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과세사업자인데 이 과세사업자 말고 10%가 붙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은행 뭐 이런 같은 데는 일반적인 이제 재건 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어떤 병원, 뭐 이비인후과,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성형 목적이 아닌 재건 목적의 수술 이런 같은 경우 다 면세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면세, 그 부가세가 제로라는 0%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법, 그 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령 디귿 이것을 보면은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련된 내용들인데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예요.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년 그리고 3배 처한다. 그 다음에 4번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알선, 중개행위. 세 번째 가공의, 그러니까 3번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삼과 같은 형벌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사망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2분의 1을 가중 처리한다. 자료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있고 이 둘을 중개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3자가 다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법에서요. 동그라미 5번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어떤 상황을 참작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무조건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동시에 부과한다는 게 아니고 병과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반가로 3번 성실신고 방해 행위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2번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의 수정을 포함합니다. 수정신고까지 포함을 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조세유예범 조세 수입의 감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줄어든다 그 말이죠. 조세 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의 발생은 실질적으로는 없으나 국가의 조세 과징권 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는 조세질서범으로서 조세법상의 각종 형력 의무 위반 행위와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직무행위로 다룰 수 있다. 실질적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질서를 해치는 그런 교란시키는 그런 경우에도 일어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가를 1번 납세증명 표식의 불법 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 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납세증명 표식을 위조 변조한 자
위조 변조된 납세증명 표식을 소지, 사용 또는 타인에게 교부한 자, 소지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2천 이렇게 되죠. 보통 숫자 같이 가요. 뭐 2년, 2천, 3년, 3천, 1년, 1천 이렇게. 방가로 2번 장구소가 장구를 태운다는 거예요. 파기, 세절시킨다. 그냥 잘게 찢어버린다. 은닉, 숨겨둔다. 장구소가 파기 은닉법.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 서류를 해당 국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법인이에요. 법인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 이 법인세에 대한 거는 언제 신고하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은 증빙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언제까지 이 장부를 보관해야 되느냐? 20년에 했으니까 20 1, 2, 3, 4, 5, 뭐 25년, 뭐 12월 30일까지 보관하면 되느냐라고 통상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세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2020년에 발생한 거는 언제까지 신고하죠?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기한 내 신고를 했다면 그때까지의 모든 증빙, 2020년에 관련된 모든 증빙이 2021년 3월 30일에 딱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 5년을 보관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1년이니까 2, 3, 4, 5, 6, 2026년 3월 31일까지 장부를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조세 포탈을 위해서 장부를 소각하거나 태우거나 파기하거나 찢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또 숨겨놓거나 은닉하거나 그러면은 2000 또는 2년에 이제 어떤 벌에 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 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2020년이라고 해서 2025년이 아니고 신고 납부한 그날 다음 날로부터 기산을 시작을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도가 달라져요.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꼭 기억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허위 기재범 타인의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및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및 이를 알선 중개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금액 총지급액의 20%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EITC라 그래서요. 요건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요건까지 세법이 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분들한테 어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금액이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런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0%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게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회사에 4대 보험자로 어떤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달 급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1월 달에도 200만 원, 1월 달에 취업을 했다면 1월 달에 200만 원, 2월 달에 200만 원, 쭉 가서 12월 달까지 200만 원, 12달 2,400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천징수라는 거는 그로서 원천징수라는 거는 200만 원 폐를 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간이세표라고 해서 정상적인 세액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율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녀나 여러 가지 소득공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 간이세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해서 이 사람한테 근로소득세를 떼요. 그 사대보험도 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근로소득세를 만약에 2만 원을 뗐다 가정을 하면은 1년이 24만 원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일 때 2만 원 떼는 거랑 2,400만 원일 때 24만 원 떼는 거랑 비례적으로 맞을 것 같지만 소득세율이라는 게 계단 구조예요. 계단 구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과표에 2만 원, 2,400만 원 과표일 때 24만 원이 이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제도가 그 다음 해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제도, 연말정산제도.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2,4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정산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기타 어떤 공제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말 2,400만 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담에 대한 세금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2월달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24만 원이 지금 미리 냈잖아요. 매달 2만 원씩 해갖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이 사람 해봤던 결정세액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하면은 미리 24만 원 낸 게 있으니까 6만 원을 더 내는 거고, 결정세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미리 낸 게 24만 원이니까 4만 원을 환급받는 거죠. 예, 그렇게 구조가 되고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한 결과. 이 결과를 근로자가 똑같은 내용인데 근로자한테 교부하는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나온 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급명세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인적사항이 어떻고, 급여가 과세급여, 비과세급여가 어떻고,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24만 원이고, 뭐 결정세액이 뭐 30만 원으로 내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총급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제사항, 세액공제, 뭐 기부금 등등등에서 이렇게 내역이 또 나오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또 나중에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명의대여범. 명의 이름이에요. 이름. 대여는 빌려준다. 이름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은 A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B가 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거는 A죠. 서류가 다 A로 돼 있으니까. 그럼 B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해요. 근데 이제 A가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B가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본인은 뒤에 숨고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의대여하는 거는 이것도 질서를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요. 자, 동그라미, 방가루 4번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 면탈은 회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피한다는 거죠.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 쓴 사람이 2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1,000만 원이죠. 아까도 보시면은 B가 빌려 썼죠. 얘는 빌려줬죠. 어느 게 더 상황이 안 좋겠어요? 이쪽이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이 2년 2천만 원, 빌려준 애는 1년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얘가 더 세게 처벌받죠. 이쪽이. 근데 이제 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예요. 부부. 예를 들면은 남편에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쭉 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돼갖고 뭐 체납도 되고 그다음에 카드 연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러다 폐업이 됐어요. 사업가 등록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가, 그런 상황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신불자가 됐어요. 신용불량자, 신불자가 됐는데, 그러다가 신불자가 되면 경제활동을 그만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 명의로는 체납과 연체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자니 아까 방금 여기 얘기했던 뭐 명의대여범,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자,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보면은 부인은 이제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 체납도 없고 연체가 없다 라고 하면은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의대여범으로 처벌할 건가? 이것도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제3자 간에 한다는 거는 어떤 조세 포탈이나 면탈의 목적으로 어떤 이제 서로 통정을 해서 어떤 나쁜 의도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한다는 거는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좀 드물긴 합니다만은,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경제 공동체예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회사에 나오고 같이 가족 생활을 하고 또 경제 생활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생활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예요. 공동 지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설령 명의를 이 배우자가 부인이 남편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의대여범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해외금융계좌 5번 해외금융계좌 관련 의무 위반범,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거 어떤 거냐면은, 세법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영공, 영토, 영해,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세금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게 이제 국내세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세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하고 뭐 일본 세법, 미국 세법, 뭐 독일 세법 서로 달라요. 뭐 같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달라요. 그러면은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이벤트, 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세법 내용과 상대방 국가에서 생각하는 세법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새우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국가가 서로 자기네께 맞다고 주장하면은 서로 간에 국가 간의 교역, 무역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해가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양국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실체에 관한 법을 규정을 한 게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 법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의무 위반 금액의 13% 내지 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3번 징역과 벌금을 모두 병과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인데 50억 초과하는 자가 이제 신고 대상 의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6번 금품 수수 및 공여범 동그라미 1번 구세기본법 제2조 17호에 의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 금액의 몇 배? 5배 내에서 부과금을 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관련 세무서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한 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뇌물손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방가로 7번 명령사항 위반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